아이들의 EQ를 높여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 IQ만 높다고 해가지고 감성 지능이 높진 않아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박서입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새롭고도 우리가 누구나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도 찾아왔습니다. 혹시 지능이 높아야지 배려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배려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능력이 필요한지 모르셨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지능이 높아야지 배려도 잘 할 수 있다! 배려를 한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막 그 사람은 목이 말라 죽겠는데 자꾸 빵만 주면 막 더 목 막히잖아. 그럼 배려가 아니야. 그래서 가장 처음 되는 게 일단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입장인지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Theory of Mind, TOM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내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럼 이 TOM이라고 하는 거는 날 때부터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 2세에서 6, 7세 때 다른 사람도 나랑 보는 것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걸 이제 자기중심적이다 해서 우리가 자기중심성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밝혀낸 아주 재밌고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피아제라고 하는 소아심리학자분이 아이랑 인형을 딱 이렇게 반대 방향에 앉혀놓고 세 가지 모형의 산을 딱 가운데 둔 거예요. 그러면 아이 쪽에서 본 거랑 인형 쪽에서 본 게 서로 다른 모양이거든요. 아기한테 인형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일 것 같아? 이랬더니 자기랑 보는 걸 똑같은 걸 찍은 거예요. 반대편에 앉아있지만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TOM이 떨어진다, TOM이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이거를 인식하느냐? 우리가 이제 사춘기, 청소년기라고 하는 만 12세부터 이제 16, 17세 요때가 되면은 드디어 다른 사람도 뭔가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된다 하니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TOM이라고 하는 게 부족한 사람도 있나요? 이게 선천적으로 좀 결핍이 있는 분들이 우리 아스퍼거나 자폐 스펙트럼 친구들이에요.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요 TOM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어떤 건지를 아직 헤아리지 못합니다. 후천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만성적인 조현병을 이제 앓고 계신 분들은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우리도 일시적으로 그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너무 잠을 못 잤다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울증이 아주 심하거나 불안장애가 심하면은 이 TOM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막 내가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다른 사람 입장까지 헤아리기가 힘들어요. 그쵸? 바로 이 TOM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친구들은 TOM의 능력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요. 소름 돋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들은 배려를 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배려를 하는가? 바로 이제 여기에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감성지능, EQ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내놓습니다. EQ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아이들의 EQ를 높여야 되고 막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과 이제 같이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 IQ가 있죠. IQ 하면은 지능이 딱 떠올라요. 근데 EQ 하면은 글쎄 감수성이 예민한가? 이렇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건 IQ가 담고 있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요. IQ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산술 능력이나 뭐 언어적인 능력, 그다음에 추론 능력, 구조 같은 거, 시공간 능력, 그다음에 기억력 이런 것들을 다루는 반면에 어떤 우리의 감정이나 아니면은 사회성, 뭐 리더십 이런 것들은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능이 높다 하면은 막 암기를 달달달달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만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감성 지능이 높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감성지능을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뭔지를 한번 같이 체크해 보세요. 자, 감성지능 첫 번째는 나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뭘 조절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게 뭔가 불쾌하게 하고 기분이 나쁘긴 하는데 이게 분노인지 슬픔인지 뭐 불안인지를 알 수가 없으면 우리가 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거에 압도돼 버려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능력. 그럼 두 번째, 이 감정을 잘 절제하고 조절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감정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요.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바로 그 능력입니다. 그것도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좀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감성을 관리하는 두 번째 능력이 높은 분들은 막 갑자기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을 좀 유연하게 빨리 극복해낼 수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 중요한 능력이죠. 그럼 세 번째 능력은 자기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마시멜로라고 하는 그 실험을 혹시 아세요? 아이들한테 이 마시멜로를 눈앞에 딱 두고 요거 10분 동안 먹지 마. 그러면은 더 큰 맛있는 걸 줄게. 이랬을 때 요 능력이 떨어진 애들은 그냥 충동적으로 먹고 말아요. 근데 이 능력이 높은 아이들은 딱 참아내요. 즉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가치를 두는 곳에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막 차오르는 충동을 좀 절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게 바로 이 세 번째 능력입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해낼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굉장히 또 중요한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두 가지 능력은 이제 나 자신을 벗어나서 타인에 대한 그런 능력이에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는 능력. 이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요게 또 뛰어난 분들이 계세요. 이게 또 안 좋게 보이면 눈치를 많이 살핀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쓴다, 이렇게 또 안 좋게 말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었던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러한 나의 감정 조절과 타인의 감정 인식을 바탕으로 대인관계를 굉장히 잘 해나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IQ만 높다고 해가지고 이 감성 지능이 높지가 않아요. 우리 일은 되게 잘하는데 그냥 로봇 같은 사람들 꼭 있죠. 뭔가 정남이가 이렇게 안 느껴지고 너무 냉혈한처럼 느껴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저 사람은 참 호감이다, 저 사람 참 매력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감성 지능이 높은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능력들을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뛰어난 능력은 어떤 게 있으세요? 이 다섯 가지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와, 진짜 대단하신 거고, 저는 감정을 좀 읽는 거는 어려운데 대신에 제가 좀 조절하고 이렇게 동기부여는 잘하는 편이에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요, IQ와 다르게 이 EQ는 어떻게 양육하고 또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더 빨리 더 많이 길러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내가 타고나기를 이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해도 내가 스스로 자꾸 감정을 인식하고 이것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충분히 더 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역시 오늘도 질문하시는군요. 네, 해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IQ가 높은 사람은 이 EQ도 높은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IQ가 높다고 해가지고 EQ가 다 높으면 아까 그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은 높지만 반대로 이런 감성 지능은 떨어져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혹은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 냉혈하냐, 피도 차가울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죠. IQ는 높지만 감성 지능은 떨어진다, EQ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감성 지능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성장기, 발달 시기에 따라서 또 하는 것이 좀 다른데요. 다 알려드리긴 너무 많고 한 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감정을 인식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국의 어린아이들, 유치원 이런 아니면 초등학교 1학년 이 친구들은 어떤 연습을 하냐면 주사위에 감정이 막 이렇게 쓰여 있어요. 슬픔, 기쁨, 행복. 그래서 둥그렇게 여러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주사위를 탁 던지는 거예요. 기쁨이 났다 이러면 나는 이 기쁜 게 내가 엄마한테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되게 기쁜 감정이었던 것 같아. 막 이렇게 서로 이 감정에 대해서 막 토의를 합니다. 그러면 나도 이런 감정을 기쁨이라 하는데 저 친구는 이런 감정을 또 기쁨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애들이 막 그 감정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훨씬 더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되면은 우리 왜 화났을 때 신호등처럼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이렇게 나눠서 빨간불
이러면은 이제 화난 감정을 잠깐 스탑 해가지고 심호흡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뭐 노란불일 때는 내가 왜 화가 났지? 어떤 감정이 든 거지? 이렇게 인식하고, 이제 초록불 되면은 아, 내가 앞으로 이렇게 행동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부터 이렇게 연습하면 좋겠죠. 자, 꿀팁 하는 게 알려드렸어요. 아, 비밀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 지능이 높아야지만 배려도 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참 자기 것만 잘 쏙쏙 챙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상대적으로 막 바보 같고 막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게 너무 모자란가? 뭐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 꽤 많죠.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은 속으로 아이고 저 TON 떨어지는 애들, 으이그 감성지능 낮은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를 통해서 더 유연하게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나 자신을 와, 나 진짜 감성지능 너무 높잖아, 나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 있지? 라고 스스로 또 이렇게 축혀 세워주고 위로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재미나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